자,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실천 방안을 얘기를 해야겠죠. 가장 중요한 실천은 첫 번째가 절전입니다. 절전. 말씀드렸다시피 전기 소비는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범입니다. 에어컨, 우리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? 에어컨을 잘 안 켜는 거겠죠? 제가 한번 이 전기 소비량을 다 재봤는데요. 에어컨은 보통 1800에서 2200와트를 소비합니다. 선풍기는 얼마를 소비하냐면요. 옛날 구형 선풍기가 50와트를 소비합니다. 에어컨은요, 송풍 모드일 때조차도 80에서 100와트를 소비하는데 선풍기는 50와트만 소비합니다. 여담으로 최근 몇 년 전부터 항공기에 쓰이는 항공 모터로 만들어진 선풍기들이 출시됐는데요. 이 BLDC 모터라고 하거든요. BLDC 모터. DC는 모르겠고 BL은 브러쉬 리수의 약자더라고요. 이 BLDC 모터가 달린 선풍기들이 출시됐는데 DC 모터랑은 달라요. BLDC 모터의 소비 전력은 일반 선풍기의 또 절반입니다. 보통 15에서 25와트 정도면은 강풍을 즐길 수가 있어요. 그럼 어떻게 에어컨 안 켜고 견디죠?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진짜 더울 때 완전 찬물로 샤워하는 게 참 더위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. 물론 직장 중에 있는 분들은 힘들겠지만 집에 계신 분들은 덥다 그러면은 완전 찬물로 샤워하면은 1시간 정도는 시원하게 계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자기 전에 완전 찬물로 샤워한다거나 아니면 제일 더울 때 한 3시쯤에 4시쯤에 완전 찬물로 샤워한다거나 하면은 여러분들 피부 건강에도 좋고 또한 전기를 쓰지 않고 시원하게 견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. 저 같은 경우는 그 냉풍기라고 아시나요? 관리가 참 까다로운 녀석인데 근데 냉풍기 같은 경우는 보통 45와트 정도의 전기를 소모합니다. 45와트니까 대략 선풍기 하나 켰다고 보면 되는 거죠. 냉풍기는. 근데 그 냉풍기에다가 요즘에 서큘레이터라는 게 있잖아요. 냉풍기랑 서큘레이터를 이렇게 딱딱 붙여서 두니까 냉기를 바람이 세게 쏘는 거예요. 서큘레이터가. 해봤는데 28도, 30도에서도 견딜만 하더라고요. 서큘레이터가 대략 5와트 정도를 소비하더라고요. 50와트 정도죠. 50와트 정도인데 냉풍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. 물론 이것도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, 이렇게 냉풍기나 고효율의 가전제품을 사용한다.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. 소비 전력이 낮은 고효율 제품을 소비한다. 뭐 언급드렸습니다. 데스크탑보다는 노트북보다는 스마트폰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.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난방. 이제 겨울에는 열, 난방 소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. 전열 난방과 온수를 말하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선 집이 우풍과 단열이 좀 철저해야겠죠. 한기가 느껴질 때만 난방하고 평상시에 내복을 입고 생활하면 난방비를 최대 절반 가까이나 줄이고 탄소 발생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안은 뭐냐? 승용차 같이 타기입니다. 승용차.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승용차를 같이 타기,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, 그리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무조건 연비 좋은 자동차를 구매하기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천 전략이겠죠. 승용차 같이 타기 저도 해봤는데 참 힘들어요. 남의 차 탈 때 더럽게 탑니다. 그래가지고 뭐 뒷좌석도 닦아야 되고 바닥도 닦아야 되고 그런데 뭐 생존 문제 걸렸다면은 좀 감수해야죠. 어쩌겠어요. 인류의 생존인데. 그래서 혼자 타지 않는 거예요. 승용차 혼자 타지 않기, 대중교통 이용하기,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, 연비 좋은 자동차 이용하기. 교통수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량은 전 지구의 15%를 차지합니다. 전 지구의 15%를 교통수송이 차지하는데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, 여러분. 엔진이 열 효율이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? 즉 100리터의 기름을 태웠을 때 몇 리터의 기름이 태운 만큼의 힘이 바퀴로 전달돼 가지고 차를 가게 할까? 이 질문인데 엔진의 내연기관의 열 효율은 15%밖에 안 됩니다. 100리터를 태워봤자 15리터 태운 정도의 에너지밖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키질 못해요. 그럼 나머지 85%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. 길에다가. 고온의 배기가스 형태로 버리는 거예요. 85%는. 손실로 사라집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15%만 쓰고 85%는 손실로 사라지는데 그럼 85% 우리가 못 썼다고 해서 지구에 영향이 없냐? 100% 태우면은 100%만큼 지구온난화에 반영됩니다. 여러분 이 15%밖에 못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?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한테 돈 쓰라고 돈을 100만 원을 보냈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15만 원 받다는 소리예요. 이 감이 와요? 그 사람 손에요 100만 원을 쥐어주려면은 얼마를 송금해야 되느냐? 몇 배를 송금을 더 해야 되는 거죠. 100만 원 보내줘봤자 15만 원밖에 못 받아요. 그럼 저 사람 손에 150만 원을 쥐어주려면은 1000만 원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럼 850은 중간에서 수수료로 떼가는 거예요. 이런 식의 소비를 지금 길에서 모두가 하고 있어요.
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 인류의 미친 짓이죠. 15%밖에 못 써먹는 거를 전부 다 그냥 마구마구 매일매일 태워대고 있다는 거예요. 오토바이에서, 자동차에서, 기차에서, 뭐 버스에서, 트럭에서 태워대고 있다는 거예요. 인간이 살려고 그만큼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연비 좋은 자동차 구매하기. 연비가 좋은 차는 안 좋은 차보다는 1.5배에서 2배는 좋은 효율을 냅니다. 그래서 자동차 구매하실 때 연비도 보시지만 그거 보세요. 킬로미터당 몇 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느냐. 이게 써 있거든요, 차에. 1km 이동할 때 몇 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느냐. 심각한 차들은 막 200g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요. 근데 또 좋은 차들은 100g도 안 되는 양의 이산화탄소만 발생시키면서 1km를 이동합니다. 그거를 보고 사세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시동을 거는 순간 탄소를 공기 중에 날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. 자, 전기차. 전기차가 대안이 될 수 있겠죠.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도 비판을 하면 이렇습니다. 전기차도요, 실제로 생산된 에너지의 약 30-40%만 구동력으로 전달됩니다. 그러니까 60에서 70%가 또 손실된다는 거예요. 근데 15%보다는 높죠. 2배예요. 그럼 뭐 도대체 우리가 만든 전기의 70%, 60, 70%는 어디 갑니까? 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, 송전하는 과정에서, 또 충전하는 과정에서, 그리고 저장하는 배터리, 저장 과정에서 전부 손실이 일어납니다. 그러니까 100을 만들어내면은 6, 70은 보내고 저장하는데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. 송금시에 50만 원 날라가고 또 예금하고 저축하는데 또 10만 원 날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손해지는 건 30만 원이라는 거죠. 전기차 같은 경우도. 여러분 핸드폰 보조 충전기 보면은 100% 충전된 만큼 100% 충전 핸드폰 시킬 수가 없죠? 아시죠? 그랑 비슷해요. 그리고 차량 대신에 이제 걸으면 여러분들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1만 보 정도 매일매일 걸으면 건강 및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1만 보에서 2만 보 정도. 여러분 운동하시면서 만보기를 한번 재보세요. 몇 킬로 정도를 내가 걸으면 1만 보가 나오나.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만 보니까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그만큼을 빨리 걸어간다. 그러면은 여러분 건강과 수명에 도움이 됩니다. 단 미세먼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시고요. 그것도 우리가 만든 거니까. 첫 번째가 절전, 두 번째가 대중교통 같은 거 이용해서 교통 수송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. 세 번째가 아까 왜 미국이 탈퇴를 하려고 했냐.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의 15%는 교통에서 나오지만 약 25%, 4분의 1나 되는 양이요.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나옵니다.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나와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이 모든 물건들이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. 그러니 즉 뭐냐? 물건을 오래 쓰고 아껴 쓰기입니다. 최신식 트렌드라고 마구 바꿔대는 건요.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. 물건을 자주 바꿔줘야지 경제가 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폐기물 쓰레기 문제가 생기고요. 그리고 그 물건을 제조할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 문제가 생깁니다. 결국 여러분들이 막 최신식으로 물건 바꾸는 게 지구 재앙에 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. 기업은 많이 쓰면 많이 만들고 적게 쓰면 적게 만들겠죠. 근데 무한 경쟁이랍시고 마구마구 만들어가지고 팔아대면요. 결국에는 다 같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제조업에서 약 4분의 1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건을 오래 쓰고 아껴 쓰기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소나 돼지, 즉 육류를 적게 섭취하기. 여러분이 육류 소비를 늘리면 그만큼 메탄이 많이 발생된다는 이야기겠죠. 대신 육류 소비를 적게 할수록 그만큼 또 메탄 배출을 적게 한다는 이야기고요. 그리고 또 식물을 키우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추든가 그런 식물들을 먹으면은 식물들은 또 자라면서 탄소를 흡수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구에 좋은 거예요. 채소 위주 식습관은 여러분 몸에도 좋고 지구에도 좋습니다. 반대로 육류를 즐기는 것은요. 여러분들 몸에도 안 좋지만서도 지구에 안 좋고요. 인류에게 좋지 않습니다. 육류를 적게 섭취하기. 육류 섭취 증가는 산림 벌채량과 메탄가스 발생을 증가시킨다.